저는 3살 된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사는 곳은 평택이고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편과 제가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한 시점은 몇 년 더 후였어요. 그건 제가 워낙 일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35살까지는 제 일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싶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딱 35살 전에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수없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성공에 대해 집착하는지 남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 어디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나요. 피임의 신경을 그렇게 썼건만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제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네요. 정말 심각하게 며칠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마치 그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가 이제 곧 모두 단절될 것만 같아서 마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동안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 때리는 시간도 많았고 가끔씩 2줄이 표시된 임신 테스트기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만약 이게 한 줄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도 하곤 했죠. 그렇지만 방황의 시간은 곧 끝났고 저는 생명체를 잉태한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저 시간이 흐를수록 초음파 사진과 심장 박동 소리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개인적인 욕심에 제게 찾아온 우리 천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제 모습들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곤 전 과감히 이 욕심을 버려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약간 벤처기업 성격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제가 입사한 지는 2년 되었고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는 같은 업종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거기서 인턴부터 TF팀 리더까지 대부분의 경력을 쌓고 2년 전 회사 동료 몇 명과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만든 게 지금 다니는 회사예요. 당연히 직원 복지도 연봉도 형편없어졌죠. 그럼 도대체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냐 궁금하시죠? 이건 이미 여러 번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한 건데 바로 진짜 제 꿈을 위해서입니다. 원래 제 꿈은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전 회사에서는 개발 쪽보다는 보안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판매 쪽에 더 무게를 두다 보니 저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유도 그 어떤 지원도 없더라고요. 조금씩 저는 정체되는 기분이 들었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잘 되던 안 되던 시도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무렵 당시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평이 자자한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비밀리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소문을 들었고 저는 단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는 총 15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 각 팀별로 에이스들만 모인 건데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겨우 대략적인 조직적인 체계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기투합해 소프트웨어 마무리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는데 덜컥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임신 8개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어찌나 미안했는지 몰랐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괜찮다고 출산 잘하고 건강 회복한 다음에 와서 못한 일까지 제대로 하라며 웃어주던 팀원들이었지만 제가 빠지면 여러모로 고생할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곧 우리 예쁜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육아라는 신세계가 시작되었죠. 말로만 듣던 갓난아기 키우는 일이라는 게 제가 경험한 그 어떤 힘든 일보다 몇천 배는 빡시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거리며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키워줬는데 말 안 듣고 속만 썩여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야 뭐 이제 하나 키우지만 엄마는 오빠 2명이랑 저까지 해서 총 셋을 키우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더 예전 분들은 더 많은 자식들을 키우셨으니 고작 셋 키운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애를 낳고 부모가 돼 보니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심하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글을 쓰면서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다른 알러지도 많은데 하필 우유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면서 열까지 나는 그런 알러지예요.
아주 조금만 섭취를 해도 바로 그 증상이 나옵니다. 병원에서는 크면서 알러지 반응이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집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유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유제품 아닌 게 얼마나 될까요? 특히 애들 먹는 간식이나 이유식 등등 죄다 유제품 투성인데 애 먹는 거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모유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말하는 참저지라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저번에 한 번 분유를 먹여봤다가 응급실 가고 난리가 났죠. 알러지 반응도 그때 안 거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복직하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육아휴직 끝나면 사표 내려고 마음먹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도 또 비상이 걸리더군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제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팀장님이랑 사장님 두 분 다 그 전 회사에서 친분이 있던 분들이라 육아휴직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정안되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시는데 정말 중간에서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과감하게 회사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게 맞고 회사나 제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구분능선을 넘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 회사에서 제 입지는 물론이고 이력서에 커다란 경력 하나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오랜 제 꿈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겠더군요. 애 키우면서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했는데도 여전히 답은 안 나오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죠. 엄마는 자기가 봐주는 건 어떠냐 하시는데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무려 3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큰오빠랑 같이 사시는 엄마는 거기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으세요. 잘 아는 분명히로 되어 있는 작은 모텔에서 청소도 하시고 카운터도 보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돈 잘 버십니다. 한 달에 못해도 2, 300은 될 거예요. 저희야 극구 말리지만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냥 냅두라고 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손녀를 봐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현재의 엄마 일상이 완전 헝클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미련은 남겠지만 그냥 일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 수시로 엄마는 전화를 해서 애 봐주신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고 결국 며칠 후 저는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끝나는 후부터 엄마가 짐 싸서 올라오시기로 했고 남편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애를 맡기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남편도 비록 손녀를 봐주시는 거긴 하지만 하시던 일까지 관두고 올라오셔서 애를 봐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손녀 봐주고 돈 받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노발대발을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죠. 요즘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 지금 우리 애한테 엄마보다 더 믿음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 거기다 알러지까지 있어서 이제 모유 끊을 때가 다 돼가는데 그렇게 되면 애 보는 게 몇 배로 힘드실 테니 이 정도 금액은 오히려 나중에 적다고 하실지도 모른다 등등 한참 설득을 해서 엄마는 알겠다 하셨고 몇 개월 후 저는 복직을 했죠. 회사에서는 환영 파티를 열어줄 만큼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어요. 그 모든 게 엄마가 우리 애를 봐주기로 한 덕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매달 드리는 150만 원이 전혀 아깝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엄마 성격에 애만 봐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각종 밑반찬 드리며 설거지, 청소까지 다 하셨고 남편과 제가 아무리 말려봐도 엄마는 몸은 움직이라고 있는 거다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네요. 애만 봐주셔도 감사할 따름인데 집안일까지 도와주시니 진짜 형편만 넉넉했다면 150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네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에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귀찮은 걸 질색하는 분이죠. 살림하는 것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청소가 안 돼서 온통 먼지구덩이인 건 제외하고라도 정리정돈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설거지도 기본 하루치는 묵혀두죠. 그러면 싱크대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어쩔 때는 날파리들이 붙어 있던 적도 있습니다. 이혼한 남편 누나와 현재 살고 계시는데 시아버지와는 몇 년 전 이혼하셨어요. 뭐 이혼녀가 죄인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혼녀 두 명이서 한 집에 사는 거죠. 가만히 보면 둘이 아주 똑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론 직접 음식해서 밥 먹는 건 하루에 한 끼도 안 될걸요? 대부분 시켜 먹는 걸로 알아요. 그나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걸로 먹고 사는 데는 현재 큰 지장은 없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중에 생활비 보태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남편이 워낙 자기 엄마와 누나를 싫어하고 끊을 거 끊는 데는 도사라 알아서 하겠지만서도요. 아무튼 친정엄마가 저희 애를 봐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밥을 한번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 봐주는 걸로 돈을 받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제 직장 문제랑 집안일까지 도와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150만 원도 적게 받으시는 거라고 저희 엄마 편을 들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등신이니 팔불출이니 하면서 편들 사람이 없어서 키워준 애미 앞에서 마누라 엄마를 편드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지만 남편이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 보고 겨우 참았네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염장을 지르시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 엄마보다 더 손이 야무지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거저먹는 일자리 또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요. 맞아요. 정확하게 는 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참고 뒤돌아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엄마 요즘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정말로 가능하시냐고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절대로 자기 엄마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들은 시어머니가 사돈이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라면서 당장이라도 짐 싸서 따라 나설 기세더라고요. 이 기회에 고생 좀 하시라고 저는 진짜 모시고 와버렸죠. 저희 엄마 처음에는 사돈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시길래 몰래 불러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들려드렸죠. 거저먹는 일이라 했다고 하니 기분이 상한 엄마도 알겠다 하시며 다음날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다고 손녀한테 해를 끼칠 분은 아니니까 그 얄미운 입만 좀 고생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일주일 만에 항복을 하시더군요. 집안일요? 저희 엄마나 되니까 애 봐주면서 집안일 도와주셨지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애만 보는데도 저 퇴근하고 들어오면 완전 녹초가 되셔서 바닥에 누워있기 일쑤였고 쌓여가는 집안일은 저와 남편 차지였네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긴 하시더라고요. 우유는 못 먹으니 콩 갈아서 각종 야채와 함께 끓인 다음 이유식처럼 만들어 먹이는 게 제일 어렵고 귀찮은 일인데 나중내 하시면서도 손녀 먹일 이유식은 빠뜨리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기저귀 가는 거나 낮잠 재우기, 그리고 울면서 보채면 업어서 달래기 등등 힘든 일은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딱 일주일이 지나자 도저히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돈 다시 불러달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거저먹는 일이라고 하신 거 취소하시면 그렇게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진짜 급하긴 급하셨는지 바로 취소한다고 말하시던데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거기다 한 말씀 덧붙이셨는데 바로 사돈 올라오면 돈 더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손녀 봐주고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오히려 가끔씩 사돈 고생하신다라고 하실 만큼 많이 바뀌셨는데 진짜 그 일주일이 힘들긴 힘드셨나 봐요. 저는 고마운 엄마 덕분에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두세 달이면 개발 마무리되고 테스트 들어갈 텐데 그것만 잘 통과하면 그렇게 제가 바라는 제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15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향후 1년 안에 반드시 성공해서 굳이 애 안 봐주셔도 매달 몇백씩 용돈으로 팍팍 드리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큰 변수 없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많이 변하셔서 가끔씩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곤 합니다. 그래도 내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시잖아요.
저번에야 워낙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하셔서 잠시 고생시켜드렸지만 지금처럼 가만히만 계시면 알아서 잘 챙겨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 시어머니가 짐작 가는 분이 이 사연을 읽으신다면 좀 전해주세요. 딱 지금처럼만 계시면 곧 며느리 덕분에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옷까지 제대로 효도 받으실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전부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